새벽 2시입니다. 손가락이 결제 버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순간 뇌는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택배 상자가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오늘은 그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결제 버튼이 아니라 매수 버튼입니다. QLD나 TQQQ입니다. 같은 도파민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갈립니다. 하나는 쓰레기 봉투로 가고 하나는 자산으로 남습니다. 당장 현실부터 찌릅니다. 우리는 지칠수록 소비합니다. 회사에서 얻어맞은 자존감을 배달음식으로 봉합하고 불안을 새 스마트폰으로 덮고 허무함을 구독 결제로 마취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뜯는 순간 끝납니다. 남는 건 카드값과 피로와 더 큰 공허함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약해질 타이밍을 알고 찌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꿉니다. 당신이 지금 사고 싶은 그 물건, 그게 정말 필요한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 돈이 당신의 자유를 몇 시간 더 앞당길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100만원짜리 물건은 100만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동시간입니다. 당신의 수면입니다. 당신의 주말입니다. 바로 이 관점 전환이 자본주의가 숨기는 가짜 행복을 찢는 척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전으로 갑니다. 머리로 아는 걸 손으로 옮기는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72시간을 무조건 버티십시오. 사고 싶은 충동이 오면 3일을 기다리십시오. 도파민 거품이 꺼진 뒤에도 필요한 것만 살아남습니다. 둘째, 가격표를 생명값으로 바꾸십시오. 3만원 치킨이 그냥 3만원이 아니라면 결제 버튼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셋째, 참아낸 돈은 그날 바로 자산으로 바꾸십시오. 포인트는 나중에가 아닙니다. 바로입니다. 미루면 다시 소비로 셉니다. 여기서 QLD, TQQQ가 왜 나오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매일 쓰는 돈의 종착지를 바꾸는 가장 직관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끝이 있지만 소유는 남습니다. 애플 신제품을 사는 대신 애플을 담고 있는 시장을 사고 배달앱을 켜는 대신 나스닥을 켜는 겁니다. 당신이 컨슈머로 살면 평생 가난해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오너로 살면 반대로 흐릅니다. 방향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QLD, TQQQ는 강력합니다. 동시에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키우지만 변동성도 키웁니다. 마음도 같이 증폭됩니다. 상승장에서는 날개가 달리고 하락장에서는 심장이 털립니다. 그러니 무작정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상품은 규칙이 없으면 독입니다. 규칙이 있으면 칼입니다. 칼은 주방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해칩니다. 그래서 운영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지킵니다. 첫째, 생존자금부터 확보하십시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생활비는 따로 두십시오. 이게 없으면 하락장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둘째, 월 투자액을 고정하십시오. 월급날 자동이체로 빼두십시오. 남는 돈으로 투자하면 평생 안 됩니다. 셋째, 매수는 분할로만 하십시오. 한 번에 들어가면 도파민이 폭주합니다. 분할로 들어가면 시스템이 됩니다. 넷째, 기준을 하나만 잡으십시오. 예를 들어 QQQ의 21선을 기준으로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위로 회복하면 추격, 매수 금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요. 다섯째, 수익 실현도 규칙으로만 하십시오. 전고점 부근에서 보유 물량 일부만 정리하고 그 일부의 절반은 JEPQ 같은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기고 절반은 현금으로 남겨 다음 하락을 준비하는 구조, 이런 구조가 있어야 레버리지가 사람을 안 잡아먹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래도 소비를 끊으면 인생이 재미없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엔 지루해집니다. 도파민이 빠진 자리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지루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지루함은 뿌리가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대나무가 5년을 땅속에서 버티듯 당신의 통장이 두꺼워지는 과정도 처음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건 시스템의 덫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QLD, TQQQ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좋습니까?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장기라는 말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하락장이 오면 1년이 아니라 여러 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란 시간만 길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락을 견디는 구조를 들고 있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하고 분할 규칙이 있어야 하고 일부 이익 실현과 리셋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조가 있으면 시간은 아군이 됩니다. 없으면 시간은 형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줄이고 얼마를 투자해야 합니까? 정답은 당신이 포기해도 죽지 않는 범위입니다. 끊어야 할 건 행복이 아니라 자동 결제입니다. 배달을 0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규칙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주 1회만 허용,
그 외에는 무조건 집밥. 이런 식으로요. 구독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를 1개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줄인 돈은 바로 그날 QLD TQQQ 분할 매수로 보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당신의 소비 습관이 자산 습관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실전 예시를 하나 받겠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 새는 분이 많습니다. 커피, 배달비, 택시, 무지성 쇼핑, 구독, 이 조합이면 금방입니다. 이 60만 원을 72시간 룰로 막고 가격표를 생명값으로 바꾸고 참아낸 날 바로 매수로 보내면 1년이면 720만 원이 자산으로 남습니다. 이건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방향이 바뀐 겁니다. 방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돈이 많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있어서 커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QLD TQQQ를 소비 대체제로 쓰면 안 됩니다. 매수 버튼이 또 다른 도파민 장난감이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매수도 무감정이어야 합니다. 차트를 보며 흥분하지 마십시오. 매수 조건이 오면 사고, 아니면 안 사는 겁니다. 수익이 나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는 자만하는 순간 계좌를 교육합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택배 상자와 배달 영수증이 쌓인 방이 아니라 알람이 공포가 아닌 아침을요. 상사의 말이 인생을 흔들지 않는 통장, 거절해도 살아남는 현금 흐름,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계좌. 그 미래는 운이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이 누른 버튼의 합입니다. 결제 버튼을 줄이고 매수 버튼을 늘리십시오. 컨슈머에서 오너로 넘어오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